요즘 세대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일견 맞습니다. OECD 꼴찌 불편한 진실이 슬슬 드러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윗의 서재의 다윗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문해력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텍스트보다 영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틱톡, 쇼츠 같은 15초 미만의 짧은 영상에 빠져서 문해력은 고사하고 집중력까지 결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문해력의 논란의 초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책도 안 읽어. 한자도 몰라.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구만. 과연 문해력과 독서율 저하 문제가 아이들만의 문제인지, 다른 세대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 살펴본다는 거고요. 둘째는 문해력의 진정한 개념에 대해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문해력의 사전적 정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문해력 문제를 그저 글 읽고 이해하는 능력 정도로만 치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심심한 사과 논란 기억하시나요? 모 웹툰 작가 사인회가 있었는데요. 예약 과정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트위터에 사과문을 게재하죠. 예약 과정 중 불편을 끼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하다. 심심한 사과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난다. 등등 호들갑을 떨었죠. 이 논란이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었고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독서량 부족, 한자 교육 부재를 지적하는 문해력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겁자 결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까지 상정될 정도였죠.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문해력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신문을 보지 않는, 한자를 모르는, 그래서 단어나 글의 뜻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와 학생 등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이뤘지만 유튜브와 영상 문화 전환이 가속하면서 점차 성인들에게 확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하루 종일 텍스트 한 줄조차 읽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긴 글은 못 읽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신문기사 한 조각, 거기에 달린 댓글들, 이렇게만 대충 훑고 파악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서두에 언급한 문해력에 관한 첫 번째 초점이 도출됩니다. 아이나 청소년들만 문해력이 낮냐는 논점이요. 요즘 세대 문해력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은 세대 기준을 청소년으로 좁히면 일견 맞습니다. 즉, 전 세대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두 살 형 누나들보다 점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작년 8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더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년 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소양은 2006년 1위에서 2009년 2위에서 4위, 2015년 4위에서 9위, 2018년 6위에서 11위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청소년 문해력을 중장년 세대와 비교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해력은 10여 년 전보다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OECD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 다음이고 오히려 미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의 문해력은 OECD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성인 역량조사 PIAAC에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한국인 언어 능력은 4위를 차지했지만 35세에서 44세 사이는 평균 수준입니다. 45세, 54세는 하위권, 55세 이상은 하위권이었습니다. 연령별 교육 격차가 큰 데다 취업 후 재교육이 적은 사회 분위기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의 문명이 많고 중년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9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연구원, 국평원이라고 하죠. 발표한 제3차 성인 문행 능력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수준,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입니다. 레벨 1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는 레벨 1 인구는 전체 성인의 4.5%, 80세 이상의 절반 49.3%, 70대의 13.7%가 이에 해당됐습니다. 읽고 쓰지만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중3 이하 언어 능력 인구는 20대, 30대의 4.7%에 불과했으나 40대는 이보다 2배 많은 8.5%, 50대는 3배 이상인 17.2%, 60대는 7배 이상인 35.4%였던 것이죠. 불편한 진실이 슬슬 드러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독서율이 떨어지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나이가 들수록 독서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아이들 책 안 읽는다고 탓하기 전에 어른들부터 책을 좀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금의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해력 저해 현상의 본질은 책을 안 읽는 행동에 더해서 지나친 불관용 행태가 결합된 꼴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불관용적이고 극단적인 태도가 문해력 저하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초점이 부각됩니다. 문해력을 단순히 단어 몇 개 아는 어휘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 TVN에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서 문해력 저하 현상을 설명한 그 한양대 국어교육과 조병용 교수의 진단을 저는 주목합니다. 조 교수는 방송에서 현대인들은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소통하는 세상이 돼서 글을 읽을 일이 없다며 긴 글 읽는 걸 어려워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요즘 글을 읽는 경향성 중 하나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어떻게 글을 읽고 쓰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문해력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통찰 아닙니까? 문장이나 문단 하나 해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정보의 신뢰성을 식별하기,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기,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등으로 나아간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문해력 향상의 정의인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해력 논란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중장년층에서 문해력 저하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니 어른들부터 책을 읽읍시다. 어른이 읽어야 아이들이 따라 읽습니다. 거꾸로는 안 됩니다. 또한 지금 시대의 디지털 문해력은 그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지력을 갖추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책을 폭넓고 다양하게 읽어야 합니다. 메리언 울프 미국 터프치대 교수는 다시 책으로 란 명저에서 문해력 저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를 위하고 소통하려는 것인데 소통회로가 고장난 곳에 민주주의가 읽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죠.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한 사람의 언어의 크기가 그 사람의 세계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책 한 권 읽어보신 건 어떨까요?